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고, 또 고1, 고2 친구들도 이제 학력평가 6월 학평을 잘 보셨는데, 어쨌든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이제 고3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안 어렵지 않아요? 다 쉽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도 문제지를 보고 풀었을 때, 아니 물론 뭐 쉽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을 어디든 가서 입력을 하잖아요. 이제 다 사이트들 가가지고 개판인 거야. 네? 정답률이 너무 낮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 이제 총평들을 라이브로 하시잖아요. 근데 다 이제 영어는 불이었다, 불. 국어는 쉬웠다, 뭐 수학도 괜찮았다, 영어는 다 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좀 열받았어. 아닌데, 어려웠을 리가 없는데,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려웠을까?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왜 요 얘긴 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되게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실제로 시험이 어려웠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그렇진 않은데 지표는 분명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서? 정답. 그거죠. 그거밖에 없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오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걸 다 고르고 틀린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어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안 돼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작년 수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수능이 굉장히 영어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 핑계로 평가원장님 사퇴도 하시고, 사과문도 막 올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상한 생각들을 했겠지. 쉽게 나올 어렵게 나와서 욕 먹었으니까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용어가 쉽게 나와서 그 꼴이 난 거니까 당연히. 아니 뭐 육모가 쉬웠는데 쉬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했다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게 문제죠. 근데 분명히 평가원이 사과문을 올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쉽게 내겠다고 절대 안 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적절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내겠다. 예상 가능한 선에서 출제하도록 애쓰겠다. 그러니까 보통 원래 이제 절대평가 영어가 되면서의 목표는 1등급이 한 7% 정도 나오는 거. 4%는 너무 빡세니까 한 7% 정도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목표를 했었단 말이죠. 그 정도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평가원이 문제를 잘못 낸 것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작년 수능이요? 아니, 요거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예측을 실패했죠. 너네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꼴이 났다. 심지어 이번에 6평은 역대 최고로 N수생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9만 명이 넘은 건 처음인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이 꼴이 났다라고 하는 건 평가원 입장에서는 되게 난해한 일이다. 지금 되게 난해할 겁니다. 자, 왜냐? 원래 조금 이제 6평에서 내가 볼 땐 좀 점수를 후하게 줘서 일단 작년에 그 문제가 됐던 걸 좀 달래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절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추측을 해요. 근데 이걸 다 조져놨어. 그러니까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오답률의 분포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등급이 3%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나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부터 좀 난이도를 올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내 여기서? 아니, 그건 또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겠죠. 9평을 내는데 출제하는데 많이 애쓰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공부를 더 해야죠. 그렇죠. 공부를 더 하면 걔네들은 가만히 있고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안 하겠죠. 또 안 하겠죠. 그렇죠? 또 단어 안 외우고 또 강의 복습 안 하고
또 피곤하다고 하고 또 놀 거 다 놀고 방학이고 난리가 나겠죠. 그게 문제다. 그것만 고치시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총평 여기서 끝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시험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 일단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면 좋겠냐. 앞은 줬어요. 근데 뒤는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앞 문제들은 되게 쉬웠어요. 20번대 초반 문제들 뭐 아니면 그런 문제들은 대체로 쉬웠고 어법도 미친 듯이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빈순삽에서 아마 오답률이 꽤 높았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오답률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실패한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왜냐면 우리가 영어가 5개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답의 확률은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 돼요. 찍어도 5분의 1 확률인 거야. 근데 그거보다 정답이 낮아요. 그쵸? 찍는 거보다 못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변별력이 너무 없지 않나. 근데 이거 평가원이 잘못했다기보단 너네가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 2부터 4위까지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정답을 1, 1, 5,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답을 고른 애들의 비율은 17.5, 20, 28, 28인데 오답 중에 하나, 즉 평가원이 파놓은 함정 선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간 애들이 훨씬 더 높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평가원이 파놓은 함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평가원이 문제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떤 부분들, 이렇게 빈칸이나 순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빨려가는 거죠. 그냥 이걸 보면서 난 뭘 느낀다?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수능에서 영어를 고득점을 가려면 여기 있는 애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빈칸 4개 다 들어가 있고 순서 2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삽입도 들어가 있고 함의 추론도 들어가 있고 이상하게 작문이 오랜만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또 의외인 건 요약문이 또 더럽게 높게 나왔다. 오답률이. 요약문에 대한 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단어를 너무 안 외운다. 결국 그거죠. 요약문 항상 1번 아니면 2번이어서 찍은 그래서 또 찍었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한 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9번 한번 펴보세요. 29번을 보시게 되면 정답률 자체가 뭐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왜냐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수업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 웬만하면 둘 중 하나의 포인트에서 나올 것이다. 동사 준동사를 내거나 관계대명사를 내거나. 그래서 관계대명사 설명까지 다 했었죠. 그리고 그대로 나왔죠. 그쵸? 그것만 복습을 하고 문제를 푸셨다면 이걸 못 고르면 안 됩니다. 자,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린 사람은 복습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쵸? 이따가 이 권 선생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소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배우겠고요.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이런 명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명사야라고 꾸며주는 건데 관계대명사 what은 그런 거야. 아니 그때 너가 줬던 그 빵 있잖아. 그거. 빵이라고 하면 안 돼. 전에 너가 줬던 그거라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선행사가.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 그때 쓰는 게 what이에요. 그러니까 여 앞에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스타일즈가 너무 대놓고 있었다고. 보자마자 고르면 끝이었어요. 1번을 한번 보고 왔어야 되니까 문제 푸는데 한 15초 정도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지금 6월 평가원의 어법으로 줬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쉽게 주는 거예요. 왜냐? 저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워요. 중2 문제를 준 거야. 지금 중3 애들한테 주면 다 맞을걸 이거? 중3 내신 100점 나온 애들한테 주면 다 맞아요. 그 정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몇 퍼센트가 틀렸다? 34%가 틀렸다고요. 그 평가원 입장에서 지금 당황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당황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 쉽게 내야 얘네들이 맞춘다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요 정도 선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보통 영어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법을 버리고 가긴 하거든요. 한 문제니까. 저 공부할 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버리고 가는데, 요 정도 난이도로 만약에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어. 아니라고 해서 날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거 나왔냐고 왜? 난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요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면 한번 해봐야 돼요. 자, 6월, 9월, 11월 수능까지 해서 6, 9, 11월 요거 3개를 5년치만 한다고 해봤자 15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요 정도 핵심 포인트들은 다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좋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시고 도움도 요청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푸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지만 이걸 틀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자, 왜냐면 30번 같은 경우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냐면 분명히 대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대 방향으로 어휘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본, 대화 파트, 다이얼로그 파트가 있고 음악적인 뮤지컬인 파트가 있는데 두 개가 대비가 되는 시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다이얼로그 파트에는 강조를 안 하고 적게 하고 음악적인 파트에 강조를 많이 넣는다라고 해서 방향을 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본 쪽은 마이너스, 음악 쪽은 플러스라고 잡았으면 저 네 번째 문장을 봤을 때 4번이 들어있는 문장을 봤을 때 노래와 춤이 빠졌대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인 대본만 남은 거야? 근데 그게 두껍대. 그럼 저게 두껍다는 게 무슨 의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 빠졌어도 대본은 두꺼울 수도 있잖아요가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반대말로. 자, 음악적인 요소가 다 빠졌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대본, 필자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파트는 두꺼울 것인가 얇을 것인가죠. 그럼 당연히 얇아야죠. 빈약해야죠. 그래서 그냥 저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걸 틀리는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머릿속으로만 따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그럼 문제는 뭐야? 여러분은 내가 아니거든요. 가다가 헤매는 거예요. 놓쳐요. 그리고 다 까먹어요. 그게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풀 때는 최소한의 노트 테이킹은 좀 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뭐 그냥 단어 한두 개라도 써놓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라도 지문에 표시하든지 그래서 시각화해서 내가 보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안 헷갈립니다. 방향 잡는 거. 알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자, 21번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답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하기는 했습니다. 높은 편에 속하긴 했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 간단하게만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 결국은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었냐면 밑줄이 여기에 그어져 있었죠. 이 고스트, 더 고스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당연히 지문에 유령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러면 뭘 포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볼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문을 이해하면서 지문의 주제를 가지고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어. 그럼 지문이 진짜 미친 듯이 어렵냐? 뭐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 그냥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온리 인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단 말이죠. 동물도 의식이 있다. 그냥 요 내용이었어요. 되게 단순한 얘기였다고. 그리고 뭐 그 정도 뽑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왜 정답인 2번을 못 고르고 4번을 고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
별표. 이 단어 뜻을 몰라요. exclusive 무슨 뜻이야? 배제하다. 병용사잖아. 배제하는. 그쵸? 그쳐의 대답이 안 나오는 이 불쌍한 나를 봐. 그 뜻을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안 나오는 이 처참한 나를 보라고. 익스클루지브 무슨 뜻이야? 우리 단어장 데이 15에 정확하게 exclusively 있습니다. 찾아보고 왔어 나. 알겠죠? 있어. 외웠던 단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떤 뜻을 떠올리게 되냐면 아까 해나가 얘기한 것처럼 배제의 뉘앙스 혹은 아니면 배타적인 이런 뉘앙스가 오게 돼요. 이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게 지금 인간한테만 있다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배제적이다. 그럼 인간한테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얘를 못 고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느낌이 안 와 저게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걸 못 골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게 뭐냐면 the idea, 어떤 생각? 인간의 인지가 우월하다라는 생각.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인간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으니까 인간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이거가 괜찮네. 그걸 골라버리는 거야. 일단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4번이 왜 정답이 아닌가를 아셔야 되는데 4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간단해요. 자, 지문에서는 물론 그 지문의 뉘앙스를 봤을 때 당연히 그 의식이 있고 없고로 우월성을 가리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인간이 의식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지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단 말이죠. 4번이 정답이 되려면 지문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고 없고로만 우월성이 갈린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동물보다 모든 게 다 열등해. 힘도 약해. 뭐 그렇다고 뭐 생존력이 높지도 않아. 뭐 여러 가지 다 나쁜데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거 하나만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다면 제가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범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너무 제너럴한 걸 골랐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제너럴한 것을 못 고르는 거 때문에도 있겠지만 결국 뭐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얘가 해석이 제대로 안 돼서라고요. 그럼 익스클루시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뭐냐면 독점적인의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독점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의식이 인간한테만 있다는 그 생각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걸 골라내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떤 디테일한 요소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낚여버렸다라고 하는 걸 잘 짚어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암기할 때도 제발 계속 얘기하지만 단어를 외울 때 뭘 같이 외우셔야 된다. 단어 암기할 때 예문도 보세요. 알겠죠? 예문도 같이 보라고 제발. 예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exclusive, 배타적인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잘못 쓸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지에 대한 연습은 이제 좀 더 하시면 되고,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무슨 문제 볼 거냐? 갑자기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OW 베스트 탑 1이요. 제일 높았어요. 정답이 우와. 20%도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맞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오, 어떻게 풀었어요? 러고 하면 또 입을 다물겠죠. 그쵸? 자랑하고 싶어야 되는데
왜 숨기고 싶을까? 잘한 거를.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려웠던 문제는 맞습니다. 뭐 이게 뭐 다 그냥 졸라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려는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게 어려웠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를 알려줄게. 자, 정답이 1번이었어요. 정답이 1번이었거든. 근데 he can predict where art is going. 그는 예측할 수 있다. 예술이 어디로 가는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지문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끌고 와서 갖다 붙여넣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특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라는 걸 확신하려면 다소 복잡한 논리적 과정을 좀 거쳤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괜찮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1번을 고르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머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또 죄다 3번을 고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기이한 일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지문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골라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어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한다고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고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읽었어 그렇게. 근데 갑자기 그러나 however 딱 나오더니 미래를 못 봐요. 미래 알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서술이 이렇게 돼 있어. 뭐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3번을 읽어봐. 그 작품이 말해준다 이야기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확신해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아, 미래는 어차피 알 수가 없으니 결국 현재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풀면 되겠네라고 해서 이걸 다 고르는 거예요. 그럴듯하니?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걸린 거죠. 그럴듯해가지고 걸린 거.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빠은 얘기거든요. 진짜로? 자, 생각을 해봐. 정확히는 사실은 이 however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의 가치가 변하죠. 변화한다고. 변화. 그러니까 그래서 알 수 없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가지고 고르는 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슨 선지라고 우리가 부르느냐? 이런 선지를 반대 선지라고 부릅니다.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를 가지고 골랐으니까. 이게 반대 선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특히나 이제 뭐 여기 대치동에 이제 재종반이나 이렇게 보면은 수능 뭐 한두 번 본 그런 언니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빈칸 문제 하면서 반대 보기 고르면 안 되면 다 콧방귀를 실제로 끼진 않지만 속으로는 낀단 말이죠. 저걸 누가 몰라? 누가 저런 걸 골라? 어떤 병신이? 라고 하고 그게 내가 되는 거야.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하나만 막 반대여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내는 거죠. 평가원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선제 트렌드가 그렇게 된다고요. 맞는 말 같다고. 근데 방향이 어느샌가 반대로 바뀌어 있다고. 그걸 골라야 돼요. 그게 이번 빈칸의 좀 특징이다. 왜 2번 빈칸이라고 했느냐? 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31번도 많이 틀렸죠. 이것도 거의 뭐 찍는 수준의 문제였는데 봐봐. 일단은 읽으면서 얘가 나오고 얘네가 나와. 근데 씨 비슷하대 뭐 이렇게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번역은 어떻게 하니? 번역도 못했죠 둘 다. 그쵸?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단어를 좀 아는 사람은 둘 다 뭔가 보존과 관련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존이냐 보전이냐 차이긴 한데 어차피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onservative도 보존하는 것이고 preservative도 보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존주의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괜찮은 건데 이런 걸 가지고서 빈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컨저베이셔니스트들이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고
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루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면 빈칸의 상태를 더 지속하기 위해서 이걸 막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은 보존을 하는 애들이니까 뭘 보존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뭔가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겠지. 그 바뀌기 전의 상태를. 그걸 가지고서 천지를 보니까 뭘 고르는 거예요? 죄다 내추럴을 고르는 거야, 내추럴. 현서야, 앞에 보시고, 죄다 내추럴을 고르는 거야. 왜냐?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정답보다도 많이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문을 이제 한번 보세요. 지문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에 누굴 서술하냐면 이 preservationist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심지어 지들은 conservationist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서술을 보면 얘네가 뭘 한다고 했냐면 비판한다고 했다고. 누구를? 그쵸, 얘네를. 그러면 이렇게 서술이 되는 순간 이 두 대상들의 구도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 둘은 대립의 각이 생겼네. CNC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우리는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이 세워졌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저기서 우리는 이제 얘의 초점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후의 초점은 얘로 서술을 했다고. 그러면 얘가 얘를 뭘로 까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게 얘의 특성이겠지.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로 비판을 했느냐. 아니 얘네들은 자연을 자꾸 뭐 하냐면 yield 이걸로 뭔가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use 사용한다 이런 키워드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뭔가 그걸로 쓴다고 사용을 한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얘네의 특징이고 요 단어들을 통해서 1번인 desired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건 어려워요. 그건 독해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게 맞아. 쉽지 않아요. 사용한다를 가지고 어떻게 desired를 뽑아내냐고. 이거는 쉽지 않죠. 근데 뭐는 돼요? 2, 3, 4, 5를 제끼는 건 돼야 된다고. 뭐 2번 unstable 불안정한 얘기는 아예 안 나왔으니까 필요가 없고 여기서. 그러면 그래도 4번도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오죠.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하나만 더 읽어보세요. 그럼 또 어떤 표현이 나와요? rather than. 이게 아니래. 여기 뭐라고 나오니?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이라고 나오죠. 원래 상태에 대해서 뭔가 보존한다기보다는 이라고 얘기한다고. 정확하게 줬죠. 그래서 뭐를? 이 4번을 지우라고 주는 거야. 지우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고르고 있는 거죠. 이게 안타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desired를 고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한데 나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 얘네들이 빈칸을 푸는 방법을 전혀 모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푸는 방법만 좀 알고 연습을 했다면 그래도 오답을 지우면서 정답을 아마 훨씬 더 많이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빈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방법 배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으로 또 넘어가 보자. 36, 37이야. 자, 이번에 순서 삽입이 둘 다 뭐 어렵긴 했지만 순서가 좀 더 어려웠죠. 원래 이제 우리가 순서 삽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4문제가 있잖아요. 순서 삽입 중에 일단 2문제 정도가 뭘 주냐면 역접을 줘요. 그래서 지문의 흐름이 딱 끊어지게 만들어줘. 그래서 거기다가 뭐 집어넣고 그걸로 순서 맞추고 이러면 좀 어떻게든 비벼서 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존의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이걸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대충 말이 다 맞아. 그래서 못 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 삽입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해석력으로는 안 된다. 누가 핸드폰에 자, 좀만 참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였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 자, 간단하게만. 듣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야, 뭐 저렇게 쉽게 얘기해 라고만 느껴도 돼요. 알겠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어봐. 뭐냐면 주어진 글에 36번부터 한번 보세요. 주어진 글에서 뭘 얘기했냐면 뭔가 방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뭐 냄새, 화학물질 이런 걸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렇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A를 봤더니 A에서는 뭐가 단서였냐면 A에서는 요게 있었어요. back and forth. 근데 중요한 건 요 앞에 뭐가 있었다? 더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뒤 앞 이거였단 말이죠. 그 앞에 뭔가 앞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작용이. 근데 주어진 글에는 없었죠. 그래서 일단 A가 탈락해서 1번을 지웠어야 돼. 이거였다고요.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웃,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뭔가 같이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게 뒤에 와도 되나? 뭐 방어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같이 한다 뭐 안 될 거 없지 않나? 이런 느낌. 그쵸? 여기서도 슬슬 좀 쎄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 이번에는 structural defense가 나와요. 구조적인 방어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주어진 글은 사실은 뭐였냐면 약간 화학적, 케미컬한 방어였고요. C는 구조적인,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긴 하죠. 구조적인 방어, 왁스를 두르고 이런 거였으니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힘들죠. 자,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C의 이제 뒷부분들을 봤을 때 C의 뒤에서 뭐가 나왔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심지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나온 거야. 이게 뭐에 대한 암시가 돼요? 협력에 대한 암시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B랑 C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먼저? C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B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순서를 푸는 기본적인 구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 소위 이제 내가 얘기하는 소재 연결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소재 연결성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두 가지를 봐요. 왜냐하면 순서 삽입은 간접 쓰기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쓰는 문제. 그래서 어떤 적절한 연결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는다면 어떤 구조, 연역적인 구조를 전제로 깔고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연역적 전개예요. 연역적인 전개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주제값, G값을 얘기한 다음에 specific,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오고 갑자기 여기서 주제가 나온다. 이거 안 된다고요. 아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전제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소재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물고 가야 돼요. 물고. A에서 A로 가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전환점을 주고 그 다음에 B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이냐? A를 갔다가 B를 갔다가 A를 가면 안 된다를 깔고 있는 거야. 자, 이것도 however면 돼요. 근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글이 잘 읽히겠어, 안 읽히겠어? 잘 안 읽힐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그쵸? 그런 글이 평가원 실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유튜브 댓글에서나 만나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끔 그 인스타에 그냥 뜨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쓰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어그로는 끌렸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래서 욕이 안 된다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C에서 이게 이런 거거든요. 자, C가 있어요. C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B에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는 지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왜 거꾸로는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협력을 얘기해. 그런 다음에 갑자기 구조적 방어를 얘기해. 그리고 다시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쓴 거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가 먼저 오는 거 이거를 꼭 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실은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그러니까 그냥 CBA 골라버리면 또 실수야 사실은. 근데 얘는 그렇게 풀었으면 정답이었어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실제 과정은 어때요? 그렇게 C를 처음에 잡았으면 그래서 C 다음에 A가 되냐 B가 되냐를 봤어야 돼요. B는 당연히 됐겠죠. 근데 A가 안 된다를 뭘로 다시 한번 C에도 결국은 그냥 협력 얘기했지 뒤 앞에 대한 단서가 없었는데요 라고 해서 CA를 제끼고 CBA를 골라야 되는 게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말로만 설명하긴 했지만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겁니다.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뭐 지문을 보면서 한 거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볼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저걸 어떻게 해?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는 총평이니까 그냥 이해하라는 거죠. 이거 지금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다 정도만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포커스원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만 기대하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37번은 어땠느냐? 이게 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좋아. 틀린 거 틀릴 수 있다고 칠게요. 뭐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최소한 이 문제에서 놓치면 안 했던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B에 이렇게 얘기해서 B에서 이 표현이 나왔죠. must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also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또한 걔가 be spectacular라고 나와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A는요 뭔지 모르죠 아직. 얘만 봐서는. 그런데 두 개가 갈라지는구나를 봐야 돼요. 그럼 두 개가 싸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추가 나열이니까 둘이 꼭 죽자 이러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둘은 갈라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풀면 얘부터 확인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냐면 주어진 박스가 있어. 박스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제 C가 있어요. 그럼 B는 이제 뭐냐면 더하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야?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를 봤을 때 스펙타큘러다. 그럼 B가 먼저 나와야 플러스가 나와야 그 뒤에 붙을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스펙타큘러한 내용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B보다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그게 됐어야 된다고. 그게. 근데 주어진 박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약간 스펙타클은 뭔가 문화적인 요소 cultural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C냐 S냐 C냐 S냐 요것만 봤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 A랑 C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얘기 없습니다. 둘 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틀리더라도 B가 어디에 있어야 돼? 마지막에 있었어야죠. B가. 그래서 A, C, B 1번을 골랐거나 아니면 C, A, B 4번을 골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률이 50%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답률이 65%가 됐다고요. 찍어도 50%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왔으면 다 저걸 찍었나 A, C, B를? 그럴 리는 없을 건데 아직 웬만하면 1번으로 찍는 일은 없을 건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까지 많이 틀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다. 이거 오답률이 70%구나. 미쳤구나. 그쵸?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률이 50% 나와야 되는데 정답률이 28%밖에 안 나오는 문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C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건 조금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맞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는 하셔야죠. 요 정도는. 그래서 이걸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순서 문제 푸는 방법을 전혀 안 배웠구나. 이걸 좀 배웠으면 그래도 이거보단 잘 맞았을 텐데 전혀 공부를 안 했구나. 큰일이다. 이걸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이다. 이제부터 이걸 배울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위 문제도 얘기를 해볼까요?
그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야. 보통은 이제 문제를 하나 정도 쉽게 줘요. 그러면 그걸 또 뭘로 역접을 써가지고 지문에서 딱 갈라쳐지는 포인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요게 좀 하나 정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었어.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래서 그건 인정.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려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뭐냐면 자,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박스가 주어진 박스가 있죠. 주어진 박스의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 얘 소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다 라고 초록색 동그라미다 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문을 봤을 때에도 분명히 어딘가에 이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앞자리가 있고 이 뒷자리가 있는데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문제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자, 38번도 그렇고 39번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38번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 to minimize였어요. 그렇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바람을 confuse, 혼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해결책으로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38번은 선제시예요. 그쵸? 이렇게 해야 된다. 던져 놓은 거죠. 그러면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선제시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그걸 찾은 다음에 여기 앞으로 갔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3번 앞까지는 그 와류라고 하죠. 회오리 바람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 이거 위험하다. 이런 게 위험하다. 그리고 3번에 갑자기 뭐예요? 건물의 방향을 오리엔팅. 방향을 틀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바람을 트는 얘기죠. 여기네. 그럼 여기 앞에다 딱 넣어야지. 끝! 이런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였다. 39번은 또 어떨까요? 39번은 뭐 소재가 더 난이해. 더 이상해. 근데 사실 뭐 컬러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분 좋게 잘 읽고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난이도가 또 높았어요. 근데 뭐냐면 얘는 또 뭐가 있었니? 단서가 있었잖아요. 어떤 단서? 박스에? 올소가 또 있었죠. 그 39번은 뭐 색깔을 바꿔보자. 39번에서는 또한이잖아. 그러면 또한 이렇다. 후제시라고요. 얘가 뒷내용이고 나중이에요. 비슷한 소재가 나왔을 때 얘가 뒤에 와야 돼. 그렇죠.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귀엽니? 저요. 자, 해나는 또한 귀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해나의 특징이 나왔어. 그 앞에 넣어야 돼? 뒤에 넣어야 돼? 그거보다? 뒤에 넣어야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쁘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앞에 넣어버리면 해나는 또한 귀엽다. 해나는 또 쉬는 그녀는 pretty 쓰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걸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앞에 있어야 또한 플러스로 넣겠죠. 그렇죠. 이거라고. 요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데 이걸 먼저 쓴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얘가 뒤로 오는 거였어. 얘는 단서가 within red였어. 빨간색 안에서. 근데 with red가 이번에 딱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푸는 거였다고. 내용을 다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독해를 해가지고 그냥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물론 총평이고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푸는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한 게 있겠죠. 해석을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요거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걸 너무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 빈칸을 푸는 법, 순서를 푸는 법, 삽입을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고난도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버리긴 했지만 요 정도 난이도라면 충분히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회를 돌려도 괜찮아. 시험이 개 어려웠네 라고 욕할 게 아니에요. 평가원 이 정도로만 내주면 할만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됐죠? 자, 그럼 또 이어서 가봐. 40번이야. 이게 왜 이렇게 틀렸을까?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것도
맞아요. 40번 5번 나온 거 너무 오랜만이죠. 뭐 그것도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얘들아. 언더서브도 몰랐잖아요. 그냥 못 고르는 거죠 저거를. 근데 더 근본적으로 얘기할까? 요약문이 길죠? 요약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사실 아니라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 문제가 3위에 오는 거는 그냥 피지컬이 너무 후달린다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후달린다. 단어도 너무 모르고 기본적인 문장 해석도 너무 안 된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답의 단서는 지문에 다 있던 것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더서브드를 못 고르니까 내용상 가장 적합한 게 marginalized거든요. 소외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죄다 1번을 고르고 틀리는 거예요. 근데 A는 왜 안 보냐고. 뭔가 A에서도 소외받은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얘기를 골라줘야 되는데 무슨 보호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였다. 그렇게까지 많이 틀릴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요약문 푸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초적인 피지컬이 부족해서 틀리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열심히 단어 더 열심히 외우시고 문장 해석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요 고3 6평 문제로 만든 워크북을 싹 드릴 거예요. 그럼 여름방학 동안 숙제가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어 다 외우고 거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다 하고 다 피드백하고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정이 다 행복하시죠? 와. 그쵸?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9월 전에 그 6월 시험지를 완전히 다 씹어 먹고 그러고 9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41, 42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뭐냐면, 자, 정답률이 뭐 그렇게 낮진 않아요. 50% 이상은 그래도 맞춰줬으니까. 얘는 근데 이제 좀 40% 내려가긴 하죠. 근데 뭐 그래도 완전 뭐 상위권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재미가 있느냐? 변별도가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다. 변별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풀 놈 풀, 못 푸는 놈은 못 푸는 문제. 이게 딱 극명하게 갈리는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답률 1위 같은 문제는 정답률이 17.5%였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솔직히. 1등급 중에도 그거 틀린 애들이 있겠지. 1등급도 뭐 100점은 다 아니니까. 그럼 걔네가 한 두세 개 틀린 거에서 꼭 걔가 포함이 돼 있었겠죠. 그러면 문제는 어려운 게 맞는데 변별력은 꽝인 거예요. 근데 뭐 다 틀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게 좀 문제가 아깝다, 잘못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변별도가 높다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틀린 친구들은 대체로 3등급 이하일 거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얘를 극복하는 게 다음 목표가 되면 돼요. 얘를 극복하는 게. 그러면 이론상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본기가 마련된다는 얘기야. 요 정도를 풀어낼 수 있으면. 기본기가 된 애들은 다 맞았고 그 선을 못 넘은 애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느냐? 일단 소재가 어려워. 소재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유리의 구조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실제로 문제가 어려웠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유리의 구조는 매스다라고 나와 있어요. 덩어리, 질량. 그러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그건 이거예요. 알겠죠? 애초에 저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 뭐 그랬으면 뭐 더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다? 엉망이라고, 엉망. 여러분의 like your room. 응? 바로 그때 다 규율이 있어요. 그 어지러운 거에는. 아니 그냥 엉망이라고. What a mess. 할머니랑 엄마가 하는 얘기. 방에 들어오면 그거라고. 그래서 유리는 구조가 엉망진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수월해지는 문제였다. 그런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기준을 잘 잡았으면 되는데 또 하나 그 마지막 파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 읽어보시면 그래서 유리는 이론상으로는 유리는 liquid both A and B에서 liquid and 뭐였어요? solid 고체, 액체 상태가 둘 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이야 뭐야 이게? 둘 다 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돌아가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더 letter라고 얘기했죠. 난 이거 수업 시간에 했다? 난 설명했어요. 아, 후자전자. 심지어 윈터에서도 했고 본 강의에서도 했습니다. 2번 설명했어요. 윈터 들은 친구들은 이거였다고요. 얘기했잖아 그때도. 전자 후자라고. 평가원이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왜? 대비대조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좋은 소재죠. 물론 이 문제를 뭐 알고 한 거 당연히 아닙니다. 이상한 신고하지 마시고. 근데 원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후자.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결국 뭐다? 고체다. 이렇게 읽었으면 A, B, C, D를 다 제낄 수 있습니다. A. Not behave liquid. 액체로 작동하지 않는다. 맞잖아. B. misshapen. 모르는 단어인데요. 그럼 흐린 눈하고 지나가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C. C를 또 많이 골랐어요. 안타깝다고. solidified. 뭐래? 고체화됐다며. 유리는 고체. 걔는 고체화됐다. 왜 고르냐고 그거를. 그걸 거기를 고른 이유는 거기가 해석이 안 돼서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고른 거야.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왜 고르냐고. 그쵸? 어차피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걸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에 이제 성당들 가보면 교회들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고르지 않죠. 평평하지 않다고. 되게 울퉁불퉁해요. 되게 울퉁불퉁하고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약간 위는 얇고 밑에가 두꺼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밑에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like 어떤 느낌? 흘러내린 느낌. 그러면 이게 흘러내렸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교회가 섭씨 400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흘러내릴 리는 없다. 교회가 400도 이상을 유지한다? 그럼 지구가 이미 멸망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되게 그 효과가 좋은 교회죠. 왜? 교회 들어가는 순간 천국 가는 거잖아. 아니 근데 거기가 400도면 애초에 거기 그렇죠? 바로 천국 가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뒤에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은 뭐밖에 없냐?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버린 것이고 유리를 처음부터 그런 것이고 그렇게 solidified 고체화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뭐가 문제냐는 거지. 제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D를 가면 패러독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역설이 나와. 그럼 역설이 뭐니 현영아? 역설이 뭐냐고 하는데 역설 그러면 뭐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요? 역설이 뭐예요? 한국어 뜻. 그냥 무슨 말이냐고 역설이. 한국어로 거의 똑같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니라 한자인 거죠. 오히 말이 반대로 됐다. 말이 반대. 반대의 말. 나 내일 출근해서 잃는다. 애들이 역설이 뭔지 모르던데요, 선생님. 아니 역설과 무슨 단어의 뜻인지는 차이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게. 다른 말이란 뜻. 역설이 무슨 뜻인지 다른 알아요. 말. 반대의 말. 그 반어랑 뭐가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반어는? 단어는 다른 말이 그냥 반대말. 반대로 하는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 거.
따라가고 있죠 지금. 이거 원래 단골이잖아 반어랑 역설은. 그쵸? 요즘에도 문제 나오니 이거?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나오긴 그 해요. 문학 같은 데 나오죠. 그러니까 문학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반어법을 쓰였다 역설법을 쓰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은 결국 뭐라고? 물리적 논리가 안 맞다. 논리가 말이 안 맞는 거라고요. 됐죠? 근데 뭐라 그랬어? 자, 유리가 겁내 오래된, 촬영용인데 겁내라고 쓰면 좀 그러네. 상당히 오래된 거야. 오래된 물질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해를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명제가 붙었을 때 이거를 역설이라고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4번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을 위해서 뭐라고 설명해? 그래서 얘기하잖아. 반대말로 생각하라니까. 이 문제는. 이 역설의 반대말이 뭐냐? 반어. 이러지 마시고. 정설? 뭐 그렇죠. 그래 정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래됐는데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럴듯한 얘기요? 그럴듯하지 않은 얘기요? 그럴듯하지 않죠. 그럴듯하지 않죠. 그것도 이상해? 그럼 얘를 뒤집어봐 반대로. 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가 더 역설적이니? 라고 하면 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역설이잖아. 그래 맞다고. 됐죠? 자 여기까지 읽고 5번을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유리가 대부분의 물리 법칙을 나를까? 준수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5배1을 몰라가지고.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 것들은 그래서 문제야. 어른들 말을 따르질 않잖아. 5배 1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안 따르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문제다. 가정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너무 광역 도발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게 또 뭐 1등을 갑자기 막 한다며. 무슨 21세? 아니요 뭐 애들 뚜까 패는 참교육이. 그게 나와가지고 몰라. 그렇대요. 이것도 먼저. 그립습니다. 위험 발언인가요? 그 짤을 봤는데 이제 그 단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지금 우리가 요 감독하는 기간 동안에는 적절한 체벌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 배우가 이제 김무열 씨가 나오는데 캐비넷을 딱 여는데 이제 거기가 무기고인 거죠. 무기고. 그래서 이제 막 매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또 차마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또 인성이 바르시고 착하시고 표정이 왜 그래 성주야 이 얘기하는데. 그쵸 동의하시죠? 그쵸? 그래서 너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가는 거야. 홀린 듯 끌려가면서 그 당구대 있거든요. 당구대, 당구 큐대, 약간 당구체. 당구채 그걸 딱 잡으시면서 이 익숙한 그립감, 무게감 이거지 하면서 빡 들어가지고 바로 시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립습니다. 선생님 맞아보기만 한 세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최악의 세대죠. 학생일 때는 학생 인권이 없었고요. 어른이 되고서 어른의 인권이 없어요. 그냥 인권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 물리 법칙을 준수한대요. 물리 법칙을 준수한데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면 돼? 안 되죠. 이게 답인 거야. 오케이. 끝이야. 그냥 이런 문제 같다고. 응? 이어. 그리고 딱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까지 읽으면 제목이 나온다 그랬죠. 어디까지 읽었어?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정답 몇 번? 1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 끝났죠? 이렇게 푸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비웃었어요? 하프. 잘 못했어. 왜?
한 번만 솔직하게 얘기하게 해줄게. 한도 공부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인사를. 영어는? 여- 솔직하게 얘기해. 영어 설명했어요. 자,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뭐 난해하고 이상한 거 없다고.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나온 문제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왜 안 됐을까? 이제 이거라는 거야. 이게 왜 안 됐을까? 실전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 이제 그걸 찾아서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후의 과정이 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던 문제들이 이런 거. 34, 31, 37, 40. 정답을 고른 애들보다 오답인 함정선지를 고른 애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정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배우셔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원이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를 좀 이해하고 빨리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요약하면 결국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이제 초고난도 문제라고 얘네들을 정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얘네가 실제로 초고난도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좀만 더 제대로 배워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매력오답에 대한 거,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더 해야 돼. 공부를 너무 안 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야. 항상 이제 제가 수능 영어를 가르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피지컬이 있고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5월 달쯤부터 이제 여기를 좀 넘어오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크니컬한 것들을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앞으로. 자, 이거는 이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알려줄 거니까. 수업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려울 게 없다. 그리고 뭐 막간의 홍보를, 영상을 누군가 본다면, 홍보를 하자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이나 DM을 달아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뭐 해야 돼? 여기를 이제 계속 스스로 채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워크북이 내일 학원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줬으면 좋았지만 진짜 목요일날 거의 밤새다시피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작업한 게 아니야. 목요일날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날 이제 밤에 작업하느라고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이렇게 뭐 또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진짜 단순한 워크북일 뿐인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늦게 발주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내일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디톡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6월에 대한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독소를 빼보자. 뭐가 내 독소였을까? 하나하나 분석해보자. 원래 디톡스 주스가 맛이 없거든요. 건강한 맛이죠. 건강한 맛. 그래서 건강하게 한번 영어의 독소를 다 빼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고, 1번. 아니다. 미안. 1번은 그게 아니에요. 1번은 그게 맞아. 뭔 소리야? 0번 있어요. 단어. 0번. 단어죠, 단어. 근데 이 단어는 비워놨습니다. 스스로 채우도록 해놨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을 스스로 만든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그걸 다 외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테스트 할 거예요. 자, 1번. 그런 다음에 1번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감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되냐면 이제 구조 분석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마이 텍스트. 쉬운 말 바꾸기까지 하셔야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스텝 2예요. 3는 이제 4단 정리. 내용 정리를 스스로 해본다. 그래서 독해력까지 점검하는 것이 요 디톡스 6 버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요걸 열심히 하시고 나면 9월 달에 9평을 보고 디톡스 9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시험지를 잘 씹어 드시고 수능을 보러 갈 거다. 그래서 그럼 디톡스 11은 언제 하시나요? 내년 윈터에 오시면 하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예술 온다는 말은 곧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전체에 대한 해설 강의는 이제 또 다른 유료 이제 수업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공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제 유료 수강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는 그 강의들을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이놈 새끼들. 아니요. 유료 주시면 반응이 없으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와 진짜 정말 감동적이다. 수강생들 챙겨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오늘 해설이 이제 사실 원래 정석적인 해설 강의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또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따로 전체 독해 문항 전체 다 촬영을 할 거고 그건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자, 이 강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고1, 고2, 고3 현역 플러스 N수생까지 다 보거든요. 그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금부터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현역들은 내신도 들어가고 있고 뭐 내신을 버린 친구들도 있고 N수생들은 이제 내신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어를 더 조졌다. 국어가 그렇게 쉬웠다는데 나는 조졌다. 그럼 이제 국어 밸런스가 사실 더 높아야 되는 건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영어 강사라고 해서 다 때려치고 영어만 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조절하는 측면들에 대한 판단을 빨리 끝내시고 영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는 빈순삽을 풀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독해력 점검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뭐 지금부터 6월부터 해서 7월, 8월 한 3개월 정도 또 열심히 하시면 9월 달에는 훨씬 더 좋은 점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표현은 이거예요. do more. 이요. 더 해. 알겠죠? 더 해. 제발 더 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될 때까지요. 원하는 목표가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